기업과 그 관련 종사자가 거의 뭐 1,000명 이상이 되는 이런 그 큰 그 대규모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네. 이런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 최소한의 이제 국무회의 심의 과정이라든지 예. 또 관련 당사자와의 어떤 그 최소한의 소통 이런 것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예. 이번 결정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이 거의 생략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정리를 하면 2월 8일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구두로 지시를 하고 예. 이틀 뒤에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열려서 그냥 거기서 그러니까 중재하자고 의견 모으고 그걸로 그냥 바로 발표 이렇게 들어갔던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게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로 이루어졌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혁신위 위원으로 활동한 동국대학교 고유환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에는 그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중단을 결정했다라고 설명해 오지 않았었나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닙니까? 2016년 2월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그동안 알려져 있었는데요. 예. 그보다 이틀 전인 2월 8일 박근혜 대통령이 이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이 통일부 장관에게 개성공단을 철수하라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구두 지시를 통보한 날이 2월 8일 오전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NSC 상임위원회 있기 이틀 전에? 네네. 예. 오늘 혁신위원회가 그런 것에 대해서 통치 행위라도 법치에서 예외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초법적이라고 발표했는데 이게 법을 어긴 겁니까? 초법과 탈법은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남북관계 특성상 주요 정책 결정의 상당 부분은 통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가 국가보안법상으로 봤을 때 북한은 적대단체로 규정돼 있고, 예. 그래서 그동안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거나 대규모 대북 지원을 할 때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이것이 정당화돼 왔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또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1990년도에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을 정해가지고 이제 그 북한이 적대 단체이지만 또 교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15년에 여야 합의로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이제 남북 관계와 관련한 이제 주요 의사를 결정할 때 남북 관계 발전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네, 이제 그 개성공단을 시작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이제 통치 행위로 볼 수가 있는데 이후에 이제 공단이 진행되면서 우리의 많은 그 중소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또 개성공단 자체가 갖는 성격이 이제 공공재적 성격도 일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북 화해 협력에 기여하고 뭐 공동 번영에 기여하고 또 남북 그 간의 관계가 이제 대외 시인도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이제 이런 중요 결정을 할 때 법률에 정해진 이 절차를 거쳐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이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이제 최종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절차를 통과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이제 아마 통치 행위와 연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적어도 이 결정 과정이 절차적으로 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 대통령이 이제 결정한 것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도 뭐 비선 개입설 같은 것이 나오고 그랬죠. 그랬죠. 그러니까 정상적이려면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NSC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이게 정상적인 거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다 생략하고 NSC 상임위원회 이틀 전에 이미 대통령이 지시가 있었다. 그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왜 그렇게 독단적인 결정을 했다고 보십니까? 아마 그 당시에 이제 북한이 이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발을 했었죠. 그리고
특히 2월 7일 날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있었고, 예. 아마 거기에 대한 대응 조치로서 개성공단 그 전면 중단 조치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2월 7일까지만 하더라도 그 개성공단 그 전면 중단 조치는 결정한 바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 조금 아까 언급하셨습니다만 비선실세 개입설, 최순실 사태 이후에는 최순실이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었는데 그건 뭐 확인된 게 없습니까? 그 절차와 관련해서는 청와대 기록물들이 이제 대통령 기록물로 다 이관된 상황이라 예. 그 확인할 수가 없고요. 예. 다만 이제 그 정황적으로 드러난 내용으로 봤을 때 그 국가안전보장회의 이전에 이미 결정이 돼서 예. 지시가 된 것으로 그렇게만 확인이 됐습니다. 거기에 누가 영향을 미쳤는지 같은 거는 자료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네, 그런 것은 이제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때 이제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도발 등등이 나오니까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개성공단의 근로자들의 안전을 염려해서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개성공단 철수 방침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 아니냐. 이걸 독단이나 초법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부분이 이제 그 통치 행위라는 쪽으로 이제 그 정당화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논리이죠. 예. 근데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군사 작전 하듯이 또 우리 기업인들의 많은 손실을 가져오는 그런 조치를 그렇게 급박하게 취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하는 그런 이제 일부 그 지적이 있고요. 예. 또 뭐 그 지금 북한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도발하는 과정에서 본다면 어차피 폐쇄해야 할 조치가 아니냐는 사후적 해석도 있을 수 있는데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이것은 하나의 사례로서 앞으로도 남북 관계에 있어서 주요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때 그런 이제 법률적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고 또 주요한 그런 결정들이 그 공공재적 성격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공익적 성격에 맞추어서 심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앞으로 대북 정책을 결정할 때는 법적 절차를 꼭 지켜라 그런 말이군요. 네, 그렇다면 지금 기존의 법률들은 이걸 어기더라도 처벌할 조항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법 개정도 필요할까요? 개정이 필요하기보다는 사실은 그건 국회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2015년도에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두고도 국회가 여야 모두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부가 이 법률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걸 그 국회가 감시하지 못한 그런 책임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헌법상 그 대통령의 의무조항으로 통일과 관련된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법률을 정해놓고도 그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모든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법률, 좋은 법률을 정해놓고 절차적으로 거쳐야 될 이런 심의 절차를 정해놓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던 것이죠. 앞으로는 제대로 지키자. 그런 취지의 조사였다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국대학교 고유환 교수였습니다. 지난해 2월 10일이었죠.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합니다. 예고가 전혀 없었던, 북한이 도발을 했다고는 합니다만 예고가 전혀 없었던 전격적인 조치였는데요. 그 배경을 두고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그 경위를 조사해서 오늘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바로 이런 조치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 문제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 텐데, 자, 이번에는 이 통일부 정책혁신위원 가운데 한 분 연결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임을줄 경남대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방금 전에 개성공단 비대위 위원장하고 이야기 나눴는데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권 행사 차원도 인정하기 힘들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위원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예, 사실 이 남북 관계가 대단히 정치적인 영역이긴 합니다. 네네. 이제 그렇지만 이전 정부 또는 과거 정부에서 남북 간에 합의되었던 중요한 그런 내용들 또는 뭐 개성공단 같은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네. 정권이 이제 바뀌었다고 해서 통치 행위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성과를 무시하고 네. 또 어떻게 보면 법을 초월해서 이런 결정들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제 강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네. 활동을 해왔습니다. 네, 지금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도 바로 이 법을 초월했다라고 하는 이 점을 이제 지적을 하셨던 것 같던데요. 자, 그러면 당시에 법 절차에 따르면 어떻게 썼어야 되는 건가요? 사실 이제 개성공단과 같은 이런 정부의 재정이 또 많이 투입되어 있고, 예. 또 124개 기업과 관련 종사자가 거의 뭐 1,000명 이상이 되는 이런 큰 대규모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네. 이런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 최소한의 이제 국무회의 심의 과정이라든지 예. 또 관련 당사자와의 어떤 최소한의 소통 이런 것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예. 이번 결정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이 거의 생략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정리를 하면 2월 8일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구두로 지시를 하고 예. 이틀 뒤에 국가안전보장회 상임위원회 열려서 그냥 거기서 그러니까 중지하자고 의견 모으고 그걸로 그냥 바로 발표 이렇게 들어갔던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정부의 행정행위로서 법률에 근거한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예. 국무회의 심의 의결이라고 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쳤어야 되는데 이걸 그냥 넘어서 버렸다, 무시해버렸다 이런 이야기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통칭이라고 하더라도 네. 헌법이라든지 남북관계 발전법 또는 남북교류협력법 또 네. 행정절차법 네. 뭐 이런 관련해서 이제 최소한의 절차가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준수되지 않았다고 네. 저희들은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비대위원장님하고도 나눈 얘기인데요. 그래서 궁금한 게 NSC는 이틀 뒤에 열렸고 그럼 이틀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가동 중단하라 이렇게 구두 지시를 내리는 과정에서 누구의 조언을 받았느냐 이게 궁금한데. 일각에서는 최순실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고요. 개성공단 피해자들은 사실 특검한테 이 최순실 역할론 수사해달라고 요청도 한 적이 있었어요. 이건 좀 전혀 흔적이 안 나왔습니까? 예,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저희 혁신이 활동 관련해서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보고 예. 또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관련 자료를 이제 검토를 했지만 네. 예, 연계고리는 사실 저희들이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전혀 흔적도 못 찾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결국은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당시 특검도 이제 수사를 안 했던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두 당사자께서 지금 계시니까 네. 물론 이제 감옥에 있긴 하지만 그 두 분이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충분히 이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또 뭐 앞으로 추후에 필요한 절차가 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게 기본적인 문제인데요. 이 개성공단 사업이 처음에 시작이 될 때 제 기억으로는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해서 개성공단 사업이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북 간의 정치군사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도 개성공단은 별개다. 예. 이 전제하에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한테 정부가 보증을 했고 그래서 입주했고 가동 들어갔던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예. 사실 이제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이 혁신이 네. 활동할 때 중요한 전제는 네. 북한의 책임을 저희들이 절대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네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계속 실험 발사를 했고 또 그러면서 이제 안보 위기가 고조가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는 개성공단에 있는 체류하고 있는 우리 근로자들의 안위를 또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을 했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이 핵과 미사일 발사는 이전 정부에서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고 네. 그러면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개성공단이 안전보장에 또 안전판 역설적으로 보면 또 오히려 남북 관계의 긴장 수위를 조절하는 또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는 부분을 또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방금 이제 사회자님 말씀대로 정치와 이 경제 이 협력은 이제 분리해야 된다. 네네. 특히 이제
그 시장 경제 원칙과 자율성을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그 토대 위에서 민간 교류 협력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과거 정부가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또 강조했고 또 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왜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일각에서는 당시에 상황론을 얘기를 한단 말이죠. 1월에 이제 그 4차 핵실험이 있었고 2월에 미사일을 쏘아 올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그 개성공단 그 폐쇄로 간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상황론을 제기하는데 이게 개성공단에 대한 원칙적인 접근법에 따르면 또 다른 이야기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그런 이제 반론 제기는 저는 뭐 전혀 무시할 수 없는 반론이라고 봅니다. 네네. 예, 국민 여론이라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들도 충분히 감안했고. 네. 근데 사실 이제 이 개성공단이 갖는 이 대북 정책이라든지 또는 통일 정책이 갖는 여러 가지 의미라든지 네. 또 북한을 좀 더 전략적으로 한번 변화시켜 보자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수단인데 예. 이제 대통령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결정을 해서 그걸 그대로 그런 지침을 하달을 해서 네. 폐쇄되는 이 과정들이 우리는 어떻든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예. 또 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본질이 법치주의인데, 그 법치주의가 전혀 법치주의가 굉장히 소홀히 달아졌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이제 가지가 뻗어 나오는 게 당시에 그래서 폐쇄 조치가 나온 다음에 근거 자료가 이 개성공단 임금이 결국은 대량 살상 무기 이 개발 자금으로 쓰인 것 아니냐 그러면서 통일부가 이제 자료를 냈던 걸로까지 연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 자료가 근거가 없는 자료였다면서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부분도 상당히 시간을 들여서 들여다봤는데, 예. 2000년대 초반에 탈북한 북한의 이제 북한 분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네네. 조사한 내용을 이제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 초반은 사실 개성공단이 가동하기 이전이었고요. 예. 또 가동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북한 근로자가 이제 받는 임금의 어떤 수준이 별로 높지 않았고 또 전체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을 때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의례적으로 이 외환은 이 북한의 노동당 39호실로 들어간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 근거만을 가지고, 개성공단 전면 중단의 어떤 명분으로 활용한 것은 사실 조금 좀 과도한 해석이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통치 행위로 볼 수가 있는데 예. 이후에 이제 공단이 진행되면서 우리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또 개성공단 자체가 갖는 성격이 이제 공공재적 성격도 일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남북 화해 협력에 기여하고 뭐 공동 번영에 기여하고 또 남북 간의 관계가 이제 대외 시민도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이제 이런 중요 결정을 할 때 네. 법률에 정해진 이 절차를 거쳐서 예. 심의를 거친 다음에 이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이제 최종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마 이 절차를 통과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예. 이제 아마 통치 행위와 연관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결정 과정이 절차적으로 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중단을 결정했다라고 설명해 오지 않았었나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닙니까? 2016년 2월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그동안 알려져 있었는데요. 예. 그보다 이틀 전인 2월 8일 박근혜 대통령이 이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통일부 장관에게 개성공단을 철수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두 지시를 통보한 날이 예. 2월 8일 오전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NSC 상임위원회 있기 이틀 전에? 네네. 예. 오늘 혁신위원회가 그런 것에 대해서 통치 행위라도 법치에서 예외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초법적이라고 발표했는데 이게 네. 법을 어긴 겁니까? 초법
남북과 탈법은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남북관계 특성상 주요 정책 결정의 상당 부분은 통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가 국가보안법상으로 봤을 때 북한은 적대단체로 규정돼 있고, 예. 그래서 그동안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거나 대규모 대북 지원을 할 때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이것이 정당화돼 왔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또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1990년도에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을 정해가지고 이제 그 북한이 적대 단체이지만 또 교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15년에 여야 합의로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이제 남북 관계와 관련한 이제 주요 의사를 결정할 때 남북 관계 발전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아. 네, 이제 개성공단을 시작하는 행위 기업과 그 관련 종사자가 거의 뭐 1,000명 이상이 되는 이런 큰 대규모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이런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이제 국무회의 심의 과정이라든지 또 관련 당사자와의 어떤 최소한의 소통 이런 것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번 결정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이 거의 생략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리를 하면 2월 8일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구두로 지시를 하고 이틀 뒤에 국가안전보장회 상임위원회 열려서 그냥 거기서 그러니까 중지하자고 의견 모으고 그걸로 그냥 바로 발표 이렇게 들어갔던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게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로 이루어졌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혁신위 위원으로 활동한 동국대학교 고유환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에는 NSC 국인데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대통령이 이제 결정한 것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도 뭐 비선 개입설 같은 것이 나오고 그랬죠. 그랬죠. 그러니까 정상적이려면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NSC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이게 정상적인 거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다 생략하고 NSC 상임위원회 이틀 전에 이미 대통령이 지시가 있었다. 그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왜 그렇게 독단적인 결정을 했다고 보십니까? 아마 그 당시에 이제 북한이 이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발을 했었죠. 그리고 특히 2월 7일 날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있었고, 아마 거기에 대한 대응 조치로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2월 7일까지만 하더라도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결정한 바가 없다고.